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그 밤, 혜수의 발밑에서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있을 자리가 없어. 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등 뒤에서 메아리 쳤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혜수는 손에 쥔 가방을 끌어안고 눈속을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서울의 겨울은 언제나 잔인했다. 특히 가족의 사랑이 독이 된 이 순간에. 혜수는 25살,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어릴 적부터 책과 그림 속에서 자유를 꿈꿨다. 하지만 한국의 가족이란 그런 꿈을 짓누르는 거대한 산이었다. 아버지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가문의 후계자로 그녀를 키웠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워 매일 아침 기도했다. 혜수의 비밀은 오래전부터 싹 텄다.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그 떨림.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죄악. 그날 오후 모든 게 무너졌다. 혜수가 집에 늦게 돌아오자 어머니가 그녀의 핸드폰을 뒤졌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오늘도 내가 그리워. 사랑해, 혜원아. 혜원은 혜수의 연인이었다. 대학 시절 미술 동아리에서 만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혜원은 혜수의 그림을 보며 너의 색채는 내 마음처럼 따뜻해라고 속삭이곤 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이제 혜수를 불태우는 불길이 되었다. 내가 여자랑.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다. 그 사진 속 혜수는 6살, 미소 짓는 소녀였다. 이제 그 미소는 증오로 물들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해. 아니면? 감옥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치료의 대상 또는 숨겨야 할 수치였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딸을 버리기로 했다. 혜수는 눈물을 삼키며 문 밖으로 밀려났다. 엄마, 제발. 사랑이에요. 하지만 문은 닫혔다. 눈보라가 그녀의 외침을 삼켰다. 발이 후들거렸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갑에 돈이 거의 없었다. 핸드폰 배터리는 5% 남아 혜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도와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눈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작은 편의점이었다. 혜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은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자가 그녀를 봤다. 아, 비 오시네요? 아니, 눈이요. 얼른 앉아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여자는 27쯤 돼 보였다.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안경 너머로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이름이 뭐예요? 난 지은이라고 해.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다. 혜수예요. 지은은 뜨거운 라면을 건넸다. 먹어요. 추우시겠어요. 혜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라면을 먹었다. 그 맛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의 온기였다. 지은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이 저를 버렸어요. 레즈비언이라고. 지은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여기서 일하는 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은 아직 이해가 부족하죠. 밤이 깊어지자 지은은 혜수를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여기서 자요. 내일 생각해보자고. 원룸은 좁았지만 벽에는 한국 전통 문양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지은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다. 이건 유자차예요. 우리 할머니 레시피. 혜수는 차를 마시며 처음으로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창밖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혜원은 다음 날 아침 혜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한 채 불안에 떨었다. 그녀는 혜수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혜수가 어디 갔어요? 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차갑게 웃었다. 그 애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내가 유혹한 거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너희 둘 다 정신병원에 보내줄게. 혜원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한국의 법은 동성애를 범죄로 삼진 않았지만 가족의 압력은 법보다 무서웠다. 부탁해요. 혜수 어디 있어요? 하지만 문은 다시 닫혔다. 혜원은 눈물을 흘리며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혜수의 직장을 찾았다. 동료가 말했다. 혜수 씨. 어제 갑자기 그만뒀어요. 집안 사정이라고. 우혜원은 절망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혜원의 아버지는 보수적인 목사였다. 내가 여자랑 사귀는 걸 알면 쫓아낼 거야. 혜원은 혜수와의 사랑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위협받고 있었다. 한편 지은의 원룸에서 혜수는 깨어났다. 지은이 아침을 차렸다. 김치찌개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든든하게. 혜수는 웃었다. 고마워요, 언니.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라니, 그냥 친구로 지내요. 나도 비슷한 경험 있었어요. 지은의 이야기는 혜수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과거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일어났어요.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도와줬죠.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따뜻해요. 그날 오후 혜수는 핸드폰을 충전하고 혜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원아. 미안해. 집에서 쫓겨났어. 혜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어디야? 나갈게. 혜수는 위치를 보냈다. 하지만 혜원이 도착하기 전에 문이 두드려졌다. 지은이 문을 열자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혜수 씨. 당신 가족분들이 찾으세요. 같이 가시죠. 그들은 아버지의 지인이었다. 혜수는 공포에 질렸다. 안 돼, 제발. 지은이 막아섰다. 무슨 일이에요? 강제적으로 데려갈 순 없어요. 남자들은 위협적으로 웃었다. 이건 가족 문제야. 레즈비언 때문에 집안이 망신당했어.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연루될 거야. 혜수는 눈물을 흘렸다. 폭설은 멈췄지만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눈보라 속이었다. 혜원이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버텼다. 사랑해. 혜원아. 혜원이 지은의 원룸 문을 두드릴 때 안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수야. 문이 열리자 혜원이 달려들어 혜수를 안았다. 눈물이 섞인 포옹은 그날의 유일한 빛이었다. 지은은 조용히 물러서며 말했다. 둘만의 시간을 드릴게요. 난 편의점 갈게.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가 스쳤다. 혜원과 혜수는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나한테도 경고했어. 너를 찾지 말라고. 혜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24, 자유로운 아티스트였다. 하지만 집안은 그녀를 완벽한 신부로 키웠다. 아버지의 설교는 매주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했다. 동성애는 죄악이었다. 혜원은 혜수와의 사랑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을 느꼈다. 대학 축제에서 혜수의 그림 앞에서 만난 그날. 내 눈빛이 내 영혼을 그려. 혜수의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어떻게 해? 혜수가 물었다. 혜원은 결의에 차 말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자. 내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 홍대 쪽이야. 홍대는 젊은이들의 성지,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이면은 거기에도 스며들었다. 혜원은 혜수의 손을 잡고 나왔다. 눈은 그친 후였다. 거리는 하얀 융단처럼 펼쳐져 서울의 겨울을 아름답게 장식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아래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카페 달빛 정원에 도착하자 주인인 수진 언니가 그들을 맞이했다. 와, 혜원아.
이쪽은 수지는 LGBTQ 커뮤니티의 활동가였다. 카페는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었다. 벽에는 무지개 깃발과 한국 전통 한지 램프가 어우러진 공간. 편이 있어요. 여기선 누구도 판단하지 않아 회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와 함께 그녀는 처음으로 웃을 수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혜수의 핸드폰에 아버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너 때문에 집안이 파탄 났어. 내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혜원이랑 같이 잡아드릴 테니 도망치지 마. 혜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감옥. 왜 저를 감옥에? 한국법은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지만 가족은 강제 입원이나 명예훼손으로 위협할 수 있었다. 보수적인 가문에서 딸의 비정상은 치욕이었다. 혜원은 혜수를 안으며 말했다. 두려워 마. 수진 언니가 도와줄 거야. 변호사도 알아봤어. 하지만 혜원의 마음속에도 갈등이 싹텄다. 그녀의 가족이 알면? 아버지의 설교대에서 타락한 자식 프로 낙인 찍히면? 그날 밤 카페에서 잠든 혜수는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추석에 송편을 빚던 기억. 우리 혜수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 그 따뜻함이 이제 독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커뮤니티 모임을 열었다. 몇몇 멤버들이 모였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매일 전쟁이야. 한 여자가 말했다. 그녀는 이름 없이 살았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어? 한옥 마을처럼 뿌리가 깊어. 그 말에 혜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한국의 전통은 가족 중심이지만 이제 그녀의 가족은 새로운 것이었다. 지은이 카페에 찾아왔다. 어제 그 남자들. 당신 아버지 쪽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세요. 지은은 혜수에게 작은 선물을 줬다. 한지로 만든 부적. 이건 보호의 상징이야. 우리 조상들이 믿던 것. 혜수는 그 부적을 목에 걸었다. 하지만 오후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혜원의 아버지가 카페로 전화를 걸었다. 혜원아, 집에 와. 그 여자 버리고. 혜원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혜원 씨, 당신 아버지께서 부르셨어요. 혜원은 공포에 질렸다. 혜수야, 나 잠깐 다녀올게. 하지만 혜수는 직감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가족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눈보라는 지나갔지만 감정의 폭풍은 이제 절정으로 치달았다. 혜수는 홀로 카페에 남아 창밖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그 도시에서 그녀의 사랑은 빛날 수 있을까? 그날 밤 혜원은 아버지의 집으로 끌려갔다. 내가 왜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야. 아버지의 호통이 터졌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혜원아, 결혼해. 좋은 남자 소개시켜줄게. 혜원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혜수를 사랑해요. 그게 제 진심이에요.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럼 나가. 하지만 혜수 그 애, 우리가 처리할 거야. 정신병원에 보내서 고치게 할 테니. 이혜원은 집을 뛰쳐나왔다.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혜수에게 달려가야 했다. 하지만 길은 미끄러웠고 마음은 더 미끄러웠다. 혜원이 카페로 돌아왔을 때 이미 늦었다. 혜수는 사라져 있었다. 수진이 말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갔어. 가족 쪽에서 혜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녀는 후회했다. 자신의 가족 때문에 혜수를 위험에 빠뜨렸다. 지은이 카페에 와서 말했다. 혜수 씨, 당신 아버지 집으로 갔대요. 화해하려고. 혜원은 택시를 타고 달려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추석 보름달처럼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웠다. 혜수의 집에 도착하자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소란이 들렸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레즈비언.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목소리. 혜수는 무릎 꿇고 앉아 울고 있었다. 아빠,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냥 사랑한 거예요. 혜원이 문턱을 넘었다. 혜수야,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혜원을 봤다. 너, 내가 그랬어? 우리 딸을 꼬드긴 게 어머니의 눈에 증오가 번뜩였다. 아버지는 폰을 들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어. 혜수, 너는 정신병원으로. 그리고 이 여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한국의 가족법은 약했다.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강했다.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저 집딸이 동성애자래요. 속삭임이 퍼졌다. 혜수는 일어나 혜원을 안았다. 가지마, 우리 같이 도망가자. 하지만 아버지가 혜수를 때렸다. 이 미친년, 손이 혜수의 뺨을 스쳤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상처는 깊었다. 혜원은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경찰이 도착했다. 가족 분쟁이요? 정신과 상담 권고 드려요. 한국 경찰의 대처는 형식적이었다. 동성애는 법적 문제가 아니지만 가족 문제로 치부됐다. 그날 밤, 혜수와 혜원은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혜원을 고소했다. 내 딸을 유혹한 범죄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혜원은 충격이었다. 왜 나까지? 수진이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건 반 LGBT 차별이에요. 싸워야 해. 하지만 법정 싸움은 돈과 시간이 필요했다. 혜원은 가족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웠다. 며칠 후 배신이 드러났다. 혜원의 가장 친한 친구 민지가 혜수 가족에게 혜원의 비밀을 불어댔다. 혜원이 레즈비언 맞아요. 제가 봤어요. 민지는 혜원의 사랑을 질투했다. 대학 시절 그녀도 혜원을 좋아했지만 거절당했다. 내가 왜 나한테 안 된 거지? 그 여자 때문이야. 민지의 복수는 차가웠다. 혜원은 민지의 메시지를 보고 무너졌다. 왜 배신해? 혜수는 혜원을 위로했다. 우리 사랑이 강해. 이겨낼 수 있어. 둘은 제주도로 도망쳤다. 비행기에서 혜수는 창밖 바다를 봤다. 한국은 아름다워. 하지만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바다가 그들을 맞이했다.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다. 여기선 자유로워. 혜원이 말했다.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었다. 한국의 전통 축제처럼 제주의 바람은 치유였다. 하지만 가족의 손길은 멀리 닿지 않았다. 혜수의 아버지가 제주로 사람을 보냈다. 포기하지 마. 정신병원 예약했어. 혜원은 울었다. 나 때문에. 미안해. 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 때문이야. 사랑 때문. 그날 밤 둘은 별을 보며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키스. 바람이 속삭였다. 인내해. 법정 날이 다가왔다. 서울로 돌아온 둘은 수진의 도움으로 증언을 모았다. 커뮤니티 멤버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가족의 폭력은 사랑이 아니에요. 판사는 말했다. 고소는 기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권고해요. 승리였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마음속이었다. 혜원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용서해. 하지만 결혼해. 혜원은 거절했다. 저는 혜수와 함께 할게요. 배신의 상처는 아팠다. 민지는 사과했다. 미안해. 질투했어. 하지만 혜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사랑은 배신하지 않아. 혜수와 혜원은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홍대의 작은 갤러리를 열자고. 그곳에서 레즈비언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전시할 거야. 겨울이 지나고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 혜수와 혜원은 홍대 골목의 작은 갤러리를 열었다. 이름은 무지개 한지 등불 아래 무지개 색채의 그림들이 걸렸다. 개관식 날
수진과 지은, 커뮤니티 친구들이 모였다. 축하해. 이게 내 자유야. 지은이 샴페인을 들며 말했다. 혜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폭설 속에서 만난 너 덕분이야. 갤러리는 성공적이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한국에서 이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한방문객이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있었다. 혜수의 가족은 침묵했다. 어머니가 한 번 편지를 보냈다. 용서해. 하지만 조심해. 혜수는 답장을 썼다. 엄마,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언젠가 이해해주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혜원의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일을 포용한다고 말했다. 혜원은 놀랐다. 아빠가 변한 거예요. 어머니가 속삭였다. 내 사랑을 보고 생각했어. 민지의 배신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이 둘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혜원은 민지에게 편지를 썼다. 용서할게. 하지만 잊지 않을게. 봄날 둘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을 내려다봤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시작됐어. 혜원이 말했다. 혜수는 손을 잡았다. 폭설 속에서 내가 와줘서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소식이 나왔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갤러리처럼 무지개 깃발이 더 많이 피어났다. 여름이 오자 둘은 제주로 여행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웃었다. 우리 결혼하자. 혜원이 말했다. 한국의 동성 결혼은 없지만 마음속 서약이었다. 그래, 영원히. 혜수가 대답했다. 가을, 추석에 혜수의 어머니가 갤러리에 왔다. 예쁘네. 내 그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혜수야. 혜수는 안았다. 엄마, 이제 괜찮아. 겨울이 다시 왔지만 폭설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눈송이가 춤추는 거리에서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사랑해. 혜원이 속삭였다. 나도. 혜수의 미소가 피었다. 한국의 전통은 가족과 공동체였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다. 인생은 드라마처럼 눈물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끝은 희망이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폭설을 이긴 봄바람처럼 자유로웠다. 혜수의 그림 한 점이 갤러리 중앙에 걸렸다. 제목, 눈 속의 약속. 그 그림 속 두 여인이 눈보라를 뚫고 손을 잡는 모습. 관람객들은 감동했다. 이게 한국의 사랑이야. 의 누군가 말했다. 혜수와 혜원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가족의 감옥에서 벗어나 사랑의 날개로 날아오른 그들은 한국의 하늘 아래 영원히 빛날 터였다.